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사적인 내용을 좀, 왜냐면 자동차는 시사적인 것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거를 제가 한다 했는데 계속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애플카 왓더 뻑, 아니 뻑이 아니고 왓더. 애플은 사과죠. 근데 사과에서 차를 만든다. 이게 작년에 또 올해 초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죠. 현대자동차랑 뭐 기아자동차랑 한 해 만에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칠판의 내용을 정리를 뭘 기준으로 했냐면, 자, 위의 내용들은 올해 나왔던 국내 또는 해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장이 예측 및 추측, 기대 심리 등을 담아서 칠판을 정리한 겁니다. 자, 보면은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감자. 이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카. 애플에서 과연 자동차를 만들 것이냐. 사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으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시장에 형성이 돼 있어요. 자, 2021년 상반기에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설은 아직까지는 뇌피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뭐 SBS에서 나온 뉴스를 뽀자가 보내줬는데 거기 내용에도 보면 뭐 핸드폰으로 문 열리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뭐 정확하게 애플 쪽에서 현대차랑 차를 뭐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아닌 걸로 봐서는 2021년 상반기에 나왔던 기사 내용 약간 좀 그 찌라시 기사하고도 약간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뇌피셜로 좀 봐도 되겠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2021년 갑자기 등장한 LG 마그나, 여러분들 요게 근데 왜 사회에서 이슈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LG 마그나가 뭐냐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해서 LG가 새로운 부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LG가. 사람들이,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LG가 차를 만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7월 전후로 지금 최근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해외나 우리나라의 기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 김필수 교수님이 여기에 관련된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영상으로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7월 전후로 급 언급되고 있는 LG와 애플과의 협업설. 뭐냐, 8월에 애플이 한국에 방문설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사 내용에 있습니다. LG와 SK와 미팅설. 요거 미팅은 소개팅이 아닙니다. LG하고 SK 요 두 개 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애플이 차를 만들 것 같은 시장 분위기는 있는데, 자, 애플카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또는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이 전기차 왜 이게 중요하냐면, 노 사장님, 애플이 차를 만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래요? 맞죠? 애플이 차를 만들든지 나뉴얼 비즈니스,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시사적으로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애플이 그냥 해외에서 차를 만들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고 차를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야 되는 차에서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애플이 자동차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기차 플랫폼에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배터리 공급업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 관련 제휴에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랑 협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거지. 나는 왜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의 협업설이 조금 어렵게 보냐면은, 사실 생산 설비는 현대 기아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는 배터리 공급이 자유롭지 않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모든 제조사들이, 여기 내가 막 제조사 써놨잖아요.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차량을 생산을 많이 하려면 그들의 생산 라인이나 기술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완성된 배터리 확보예요. 배터리 물량. 배터리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량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을 갖추지 못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애플이 만약에 파트너로 채택하게 되면 애플은 또 배터리 회사를 또 파트너로 골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리스크가 생겨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나라면 요거를 1순위로 가지고 나머지를 차순위로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애플에서 만약에 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런 것들이 가장 잘 준비된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랑 애플이 제휴를 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자동차 생산 관련 업체와 제휴를 준비한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이 회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LG는 그룹사에서 전기차 관련 전장,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세계 3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3위의 배터리 생산을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뭔가의 자본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배터리를 확보를 가장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회사랑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크겠죠. 자, 전기차 트렌드는 모빌리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차 안에서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 모빌리티에 관련돼서는 사실 애플하고 LG가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LG가 또 모빌리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위의 내용들은 올해 나왔던 국내 해외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노 사장이 예측, 추측,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아니, 노 사장님, 현대 기아가 애플하고 되면 좋은데 노 사장님은 현대 기아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국심이 충만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중년의 남자입니다. 내가 좀만 젊었으면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이 애플과 손을 잡고 막강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각축전에 들어간다는 걸 내가 왜 반대를 합니까? 하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특정 회사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하여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모두 성공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해피하게 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과 협업이 됐을 때 좋은 거에 뭐가 있냐? 북미 시장에서의 유리한 판매, 미국에서 전기차를 유리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이든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북미에서 50% 이상을 생산해야 된다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조건부를 붙여서 50% 이상의 설비 시설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 그럴 거면 더더욱더 애플과 우리나라 기업이 협업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노 사장이 늘 여러분들한테 시사적으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 전기차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꽤 많죠. 수십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도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탑3 안에 들어야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시장의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탑3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면 넘버 3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 선방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격과 디자인에 맞는 것들을 사면 되니까. 자, 1티어, 탑티어가 누구냐? 당연히 테슬라예요. 테슬라. 노 사장님, 왜 테슬라를 탑티어라고 하는 거죠? 판매량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작년에
2019년에 테슬라가 약 50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50만 대를 팔았구나. 2021년 지금 테슬라는 약 100만 대 이상을 팔 것으로 예상이 되죠. 내년 2022년에는 얘네는 150만 대 이상을 팔 수 있는 예측이 떠요. 왜? 올해 이미 성장률이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누계 집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판매량. 누 사장님 현대 기아 차도 많이 판다니까요. 현대가 단독적으로 기아가 단독적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요. 현대 기아를 합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 기아를 합쳤을 때 25만 대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올해 목표치가 80만 대. 어바웃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군요. 네. 노 사장이 너무 크게 목표치를 잡았다. 테슬라는 현재 올해 목표치가 80만 대로 수정을 해달라고. 됐냐? 아니 100만 대를 팔았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100만 대 가까이를 팔 것이라 그랬는데 현대 기아가 합쳐도 25만 대가 안 돼요. 올해를 봤을 때. 그만큼 판매량에서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생산 설비를 봤을 때 현대 기아 자동차가 갖고 있는 생산 설비를 보면은 되게 민망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테슬라가 자랑하죠.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엄청나죠. 앞으로 그걸 팩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팔 수도 있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도요타랑 같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그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그 뭐라 그러지?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얘네는 그런 거가 오히려 플러스가 돼 있어요. 오히려 탄소량에 대한 거를 팔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이 적은 판매량에 관련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앞서가고 있어서 자 일단은 얘네는 자율주행을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버 더 에어. OTA가 있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거의 개발 끝났을 거예요. 또 뭐 있어? 얘네 또 자체적으로 한 거 반도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권. JS 황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카톡 주세요. 탄소 배출권을 이 두 회사는 판매를 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탄소 배출권의 별 돼지꼬리 땡땡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아요. 너 우등생이야. 아주 수업의 자세가 아주 좋아요. 탄소 배출권이었죠. 네, 딱 맞음. 그래서 테슬라는 반도체 기술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에도 생산량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배터리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탑티어예요. 그냥 1티어 얘네는 이 시장에서 그냥 다 씹어먹고 가는 거예요. 이미 안드로메다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어쨌든 엄청나게 앞서가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둘이 합쳐서 25만 대를 가까스로 팔고 있고 지금 판매된 차들 중에 막 불 펑펑 나고 난리 난 차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만든 차가 테슬라보다 뭐 더 좋다. 테슬라보다 뭐 주행거리가 더 많이 간다. 막 그 뭐 V2L은 뭐 혁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생활권이 바뀐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뭐 난리도 이런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해댔어요. 노 사장이 올해 초에 작년 말에 아니다 테슬라랑 너네랑은 아니다는데 얘네들이 계속 연합을 해갖고 막 유튜버들끼리 막 영상 만들어갖고 막 계속해서 막 아이오닉 5가 뭐 이 GMP가 막 V2L이 막 그냥 막 근데 지금 다 까발려졌죠. 넘사벽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브랜드도 테슬라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진 않아요. 물론 테슬라를 앞서가면 좋죠.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테슬라가 1등을 하나요? 1티어예요, 지금 1티어. 테슬라가 탑티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컨티어, 2티어, 세컨티어에 누가 있냐? 도요타. 무슨 도요타는 전기차 안 만드는데요? 도요타는 탄소 배출권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네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워낙 오랜 기간부터 많이 팔았고 얘네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순간 모든 라인에서 즉각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많이 팔면 이것 또한 친환경차를 판매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도요타를 이 친환경차 판매에서 판매량에서는 이미 테슬라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1티어이기 때문에 도요타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2티어예요. 2티어. 그리고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설비에 수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생산 설비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 저가요. 주행 거리는 얼마 안 가더라도 방대한 생산력과 자본력을 베이스에 깔고 어마어마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얘네도 현재 2티어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누서요? 혼다 자동차도 장난 아닌데 근데 혼다는 얘네가 약간 기술의 혼다인데 얘네가 약간 그 연구진들이나 임원들이 룸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혼다는요 2.5티어야. 점오. 여러분 점오 알죠? 점오. 10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것이 점오 여러분 알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얘네는 2.5티어. 2티어도 아니고 3티어도 아니고 점오. 혼다 얘네는 생산량도 그렇고 갖고 있는 기술이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직렬 우선식의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 얘네가 내포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감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다는 점오로 두면 돼요. 점오. 얘는 그래서 약간 번방으로 일단 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티어에 도요타랑 폭스바겐이 들어가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리비안이라고 해서 아마존을 베이스에 깔고 2023년쯤에 아마 나올 것으로 아는데 얘네가 지금 뭐 시총을 계산하는 걸 보니까 현대 기아를 합친 거랑 맞먹거나 오히려 더 커요. 시총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리고 리비안에서 앞으로 나올 차들 장난 아니고 미국의 상용 트럭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 창업자가 매사추세츠인가 엄청나게 똑똑한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앞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최근에 했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이랑 헤어졌어요. 이게 또 내가 봤을 때랑은 달랐는데 언제 헤어졌? 근데 헤어졌는데 투자 받은 돈은 맞잖아요. 투자를 받은 돈은 있으니까 그 투자 받은 돈까지 토해내진 않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투자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리비안도 우리나라에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2티어. 아까 얘기했던 루시드예요. 얘네도 지금 2티어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컨 티어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들은 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서드, 이 탑 티어를 빼고 세컨 티어를 빼고 서드 티어에 들어가는 회사들에서 이제 엄청나게 각국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요. 자, 벤츠 내연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BMW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아우디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지만 얘네들의 전체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포드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내연기관의 생산량 판매량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평균적으로 700만 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GM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예전엔 포드보다 적었는데 포드보다 앞서네 어쩌네 보면 벤츠나 BM이나 아우디보다는 판매량이 많단 말이에요. 현대기아가 합쳤을 때 나가는 양을 보면. 자, 얘네들이 현대기아가 서드 3티어, 벤츠 3티어, BMW 3티어, 아우디 3티어, GM도 3티어, 포드도 3티어예요. 근데 이 서드 티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랑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바뀌어. 이 협력에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배터리 공급이에요. 어떻게 안정적인 좋은 배터리를 좋은 가격에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서드 티어에 있는 애들이 2티어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보여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2티어까지만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차를 생산하고 전 세계 이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내연기관 차 팔듯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서드 티어에서는 불안해. 서드 티어에서는 언제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바로 도태될 수가 있어요. 진짜 회사가 존망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서드 티어에서만큼은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각축전을 벌이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협력 회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끼리는 기술력도 비슷하죠. 판매량, 뭐 고급진 것도 나오고 대중차도 나오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탑티어는 이제 넘사벽이고 세컨티어의 언저리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대기아가 경쟁해야 될 회사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차들 보세요. 제가 2023년에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2023년, 25년 되면 이 회사들에서 엄청난 차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했냐? 애플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애플이 LG랑 협업이 됐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 어떤 회사와 협력이 돼서 안정된 배터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3티어에서 2티어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LG랑 손을 잡게 됐다. 그래서 2티어 문턱 언저리에 가게 된다. 나머지 이거 전기차 생산 관련 제휴, 전기차 플랫폼 생산 설비 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율주행이나 OTA는 테슬라한테 팩을 돈 주고 사도 돼요. 테슬라는 그걸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자, 애플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 2티어 언저리에 가게 됐어. 그리고 이 중에 누가 하나가 2티어에 쑥 치고 나가봐.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만약에 큰 차이가 가격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2티어에 있는 1티어를 우선으로 보고 2티어에 있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애플에서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선택하겠어요? 탑티어에 테슬라가 있어. 그리고 2티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들이 너무나 쟁쟁해. 근데 그렇다고 내연기관 차 때처럼 차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는요 순수하게 최근에 전부 다 요이 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게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내연기관 때처럼 뭐 수입차는 비싸다, 어느 나라 차는 비싸다, 안 그래요. 대부분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왜? 다 비슷한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다 비슷하게 다 배터리 값이 최고인데 다 배터리는 비슷한 가격에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차값이 탑티어가 됐던 2티어가 됐던 차값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기술력이나 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많이 나요. 근데 탑티어에 테슬라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폭스바겐이 있고 리비안이 있고 루시드가 있는데 애플이 LG랑 만약에 협업을 했어. 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말 하잖아. 야, 우씨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거 사야 되노? 대한민국 거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애플이 LG랑 만약에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애플 플러스 만약에 LG가 된다고 해봐. 그럼 대한민국 거잖아. 반은 대한민국 거잖아. 자, 그럼 국산품 애용한다. 맞는 거 아니에요? 국산품 애용한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현대기아가 뭘 잘해야 돼? 무조건 애플하고 손잡아야 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애플하고 손잡는다고 모든 게 풀려요? 배터리는 누가 공급할 건데? 배터리 공급을 누가 해결해 줄 건데요? 자, 현대기아가 잘하려면 차를 잘 만들어야죠. 차를 잘 만들면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EV6도 스케치를 했는데 디자인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현대기아가 부족한 게 이 GMP를 그렇게 그들이 자랑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거죠. 현대기아자동차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 모터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감속기에 대한 기술도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해외 브랜드들도 2티어, 3티어가 그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테슬라처럼 전문적으로 거기에 오랜 동안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3티어에서는 고만고만하게 다 싸울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들은 그들하고 비슷하게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거나 좋은 걸 샀었으면 되는데 이 플랫폼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 프레임을 연결해서 여기다 서스펜션을 달아서 바퀴를 다는데 이 현대자동차 내가 지금 EV6를 몰아보니까 자, 낮은 무게중심의 전체 중량이 2톤에 가까운 이 차, 그리고 이 새로 만든 이 플랫폼, 이게 기존의 현대가 코나나 다른 차에 배터리를 깔았을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썼잖아요. 내연기관 플랫폼은 배터리가 밑에 있진 않았지만 어차피 바퀴를 달고 가는 플랫폼으로서는 검증이 됐었단 말이야. 오랜 기간 생산해서 팔았으니까. 잘 가든 못 가든 어쨌든 검증은 됐었어. 근데 이 새로 만든 이 GMP 플랫폼은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다가 프레임을 확장을 해서 배터리 앞뒤로 해서 서스펜션을 하는데 이 각 서스펜션이 이 차의 중량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테슬라를 몰았을 때는 야, 이 새끼들 차 처음 만든 것 같은데 차가 잘 가네. 근데 뭐 느낌이 약간 달라. 왜 느낌이 왜 이러지? 근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잘 가거든. 굉장히 잘 가요. 코너를 돌 때나 빨리 달릴 때 뭐하나 잘 가. 근데 EV6를 몰아보니까 못 가. 너무나 차가 휘청휘청거리고 이 서스펜션이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해요. 차야 차. 전자제품이 아니라 여기서 전기 뽑아갖고 커피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차란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들이 타고 고속도로에서 110, 120 빠를 때는 150km로 달리면서 안전과 모든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의 주행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광고로는 대단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대단한 거예요? V12이 그렇게 대단해? 미국 트럭들도 다 120, 110V 콘센트 다 있어요. 내연기관 차에도. 제발 좀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티어에 만약에 못 들어가고 3티어에 변방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대들이 장난 아닌 회사들이 남아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LG하고 애플이 만약에 띡 차 만든다고 해봐봐. 내가 봤을 땐 좆되는 거죠.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나는 제발 현대 기아자동차의 수뇌부에 계신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도대체 뭐로 차를 만드는지 모르. 차는 잘 가고 잘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 아니에요? 차는 일단 내가 타고 운전하고 내 가족이 타는데 잘 가고 잘 쓰는 게 우선이죠. 그건 너무나 기본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감속기가 됐던 뭐 BMS가 됐던 뭐 OTA가 됐던 모터 기술이 됐던 물론 다 급한데 일단 잘 가고 잘 서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3티어의 시장에서 지금 다른 회사들 못지않게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확보에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코나 전기차 화재에서 거의 모든 잘못을 LG 쪽으로 몰았잖아요.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 현대자동차에다 배터리를 납품을 했어. 뭐 해서 불났어. 그럼 현대는 무조건 배터리 회사로 잘못을 다 전가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현대에다 배터리 별로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배터리를 제조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가 팔 데가 없나요? 오히려 생산량이 모자른 실정이죠. 그런 회사들한테 현대자동차가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전기차 시장의 이 각축전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랑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될 거고 노 사장이 그러더라가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수많은 차를 리뷰를 함에 있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얻어진 정보들을 한 조각 또 한 조각 껴맞춰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유추가 된 거예요. 조각들을 껴맞추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이들이 탑티어가 되고 세컨티어가 되고 서드티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가서도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들이 노 사장이 그때 했던 말이 맞구나. 작년에 제가 5월 달부터 칠판 라이브를 해서 올해 초에 했던 말들 중에 지금까지 틀린 거 있었습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도 대부분 8, 90%는 다 맞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다른 현장에서 뭘 하고 자료 조사할 때 저는 늘 자동차만 파잖아요. 늘 자동차만 파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저 스스로 이런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는 거지. 노 사장이 그러던데 A는 B래. 이렇게 결정 지을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깔고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고 나는 전기차를 언제쯤 어떤 브랜드를 우선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노 사장의 리뷰를 보면서 그 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오늘 칠판 라이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그는 한 30만 원 받고 갈까 말까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